예, 안녕하세요. 백모 박성현이 잘 보는지 못 보는지 아무튼 사회를 보고 있는 미디어 까까입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지금? 난 항상 그게, 시작이 웃겨요. 그냥 아니, 잘 보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또 대리 출석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메인 MC를 쫓아내고 대리가 이제 MC 자리를 차고 앉은 그런. 그 변희재 원내대표가 앉기로 했는데 변 대표가 요새 송사에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정비결 보면 2016, 2017, 2018년은 그 인간은 송사투성일 거야. 왜냐면 여기저기 다 걸어놔서 맨날 무슨 언론중재위원회 불러다니고요. 아 자기가 고소한 거잖아요 주로. 또 상대방이 또 그렇지 그것도 또 역으로 있고. 또 네.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변 대표님이 나오면 좋은데 변희재 선수가 이제 워낙에 이래서 대리 출석 중이죠. 대리 출석이고 언제든 네. 이제 우리 그 변 대표께서 시간이 나면은 언제든지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안 됐어요 변희재 예. 대표. 예. 저도 소송을 뭐 10여 건을 했지만 예. 지금 이제 거의 다 정리되고 예. 지금 한 두 건 남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아직 시작되는 게 벌써 몇 건이나 되니까 또 예. 그동안 그만큼 하고도 그러니까 좀 안 됐죠. 아니 네. 얼마나 그거 저는 소송 골치 싫어하거든. 아픈지 네. 옛날에 재판을 많이 받고 수사를 많이 받아서 소송 싫어해서 웬만하면 소송 안 해요. 아니 근데 희한한 게 말을 해도 훨씬 더 심하게 하시고 저보다 우리 그건 이유가 대표께서. 있어요. 아니, 이유가. 그리고 또 뭐 활동을 하셔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왜 재판 안 걸리고 나만 걸리냐고.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개인적 원한을 가지면 어느 선을 이렇게 탁 넘을 수 있는 유형의 인간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무섭다기보다도 똥이니까 피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아니,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저도 소송을 잘 안 해요. 제가 2012년에 칼 맞아 죽을 뻔 했었거든요. 저를 못 찾아서 이제 그 살인자가 부산 여자를 대신 죽였죠. 죽었어요, 그분이? 죽었지. 그게 DC 정사계 살인 사건. 그 다음에도 이제 트위터나 이제 이런 데서 사례 협박이 오면 내가 목 씻고 기다릴 테니까 와서 목 한번 따봐라. 이러고 넘어가요. 그냥 소송 안 해, 저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가 몇 건 했죠. 제가 걸었어요. 박영수 걸었지. 박영수 특검. 네, 특검. 그 이제 인권유린 특검법 위반으로 걸었고, 얼마 전에는 심지어는 우리 최대집 원장이랑 같이 해서 한 10분 모아서, 이제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 잔뜩 고발하고 문화일보에 광고 냈는데, 거기에 이제 방상훈, 홍석현도 들어가 있죠. 상습 사기죄. 16명 정도 네. 거신 거 아니에요? 예, 한꺼번에. 고발장만 일곱 건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송사를, 이제 고발인 조사하면 근데 그게 여기 못 나와, 이제. 어차피 밤새서 이제 고발인 조사 받아야 그러니까 돼. 고발인 조사를 다 받으시겠지만 이거는 조사 받고 나서 이제 이것이 기소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거를 검찰이 결정하는데 이게 뭐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건 보세요? 태극기 물결이 밀어붙이면 가는 거죠. 왜냐면 법적으로는 성립하는데 이게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부 결국 정치적 역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역관계가 힘의 관계가 거기까지 밀어붙이면 법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네네. 그 책에 탄핵한다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법이 그냥 그야말로 고무줄처럼 뭐 이런 표현은 그렇죠. 안 하셨지만 이 어떤 재판을 하더라도 무슨 윗사람의 또는 예. 집단의 뭐 여러 가지의 서포트가 있으면 재판을 이기는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이용당하는 그런 좋은 말로 그런 표현해 주셔야 돼. 유연한 법 적용. 네. 왜 갑자기 늘어났다 줄었다. 얼마나 유연해.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판사 역할을 하시는 게 정말 싫으셨대요. 네, 예. 근데 미국 가서 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진심으로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치가 되어야 국민이 행복하고 민주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이런 말을 이제 책에다 쓰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사실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떼법이나 아니면 뭐 지원이나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검찰이 정신 차려서 정말 법치를 해주고 법관이 정말 법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시민 혹은 국민이 그 압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법치가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검찰 많이 욕을 안 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시민이 그런 생태계를 형성을 해주면 검찰도 제대로 처신을 하는 거고 시민이 그런 생태계를 형성을 못 해주면은 결국 검찰도 지금 한국 검찰 같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검찰을 많이 조롱하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재판이 아직 남아 있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 저는 현실이. 검찰총장을 2명이나 공격했는데 뭐. 그럴까요? 네. 근데 검찰총장이 뭐 공격받았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일반 검찰은 좀 제가 문제가 조선일보에서 있잖아요. 되게 네. 싫어하지만 조선일보 그래도 제가 공을 인정을 한다면 최동욱 날린 거 인정을 해요. 네, 왜냐면 그때 이제 이 얘기는 좀 알아두셔야 될 사정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디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례예요. 우리가 효순 미선양이 숨졌을 때, 네. 그게 이제 작전 중 교통사고잖아요. 네. 그때 원래는 그 봄에는 그렇게 시위가 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게 검찰 사과예요. 검찰 사과장으로 6월인가 5월 달에 영전을 해서 간 사람이 유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DJ 정부 때 청와대 민정실에서 근무한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라인이 있는 검사죠. 네, 네. 검찰 사과장 가서 한 첫 일이 뭐였냐면 효순미선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사법권을 넘겨라. 이런 황당한 공문을 띄웠다고 미국에. 그게 7월이에요. 내가 신문 보다가 야 이거 커지겠다 그랬어. 유재만 씨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국은 거절하죠. 왜 그러냐면 만약 그런 논리라면 아프간 가서 파병 나가는 우리 군인이 작전 중에 그러니까 술 먹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애를 치워서 죽였으면 그럼 마을 부족회의에 가서 눈에는 재판받아 눈에는 이에는 이 돼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논리면.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만 파병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정 뻔히 알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검찰의 핵심이 청와대에서 방금 나온 핵심이 그걸 미국에 요구해 국민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달러 미국이 거절하니까 도하신문에서 미국 재판권 이양 거절. 그럼 일반 국민이 보면 이제 반미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8월부터 그렇게 세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기획됐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이. 그 커다란 촛불 집회들. 네, 예. 이게 거의 기획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쫙 광우병 같은 경우는요. 광우병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가 광우병 때문에 인류 멸종으로 몰고 간다라는 책이 나와요. 2008년에 광우병인데. 그거 누가 썼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책 때는 김영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잘 나가는 출판사 그 책을 내서 거의 베스트셀러 같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대 의대 수의대 이상한 교수 우머시기 교수가 엉터리 소리 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왜냐면 광우병 검사 키트를 만드는 벤처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면 나라 생각들은 안 해. 다 자기 그러니까 생각들만 이런 일이 해. 벌어졌을 때 꼭 미디어가 끼어서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근데 MBC가 엄청난 기여를 그렇죠. 했죠. 그때는 MBC가 했었고. 그때 그 PD 수첩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근데 PD 수첩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네. PD 수첩이 아니라 개구라 선동 수첩이지 뭐. 네. 근데 아까 얘기를 돌아가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최동욱 2013년 때 왜 제가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냐면 우병우랬는데 아까 그 누구죠? 유재만. 유재만 씨. 유재만이 노무현 당선의 1등 공신에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한때 민주당 영입 1순위였어요. 근데 한명숙이 밟았지. 그래갖고 영입이 안 됐어요. 그 배지를 못 달았어요. 한명숙은 왜 밟았을까요, 유재만은? 그때 총선 때 한명숙 일파가 전략 공천한다고 그냥 칼질 엄청 해서 총선 깨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내 생각에는 그때 유재만이 오히려 DJ 쪽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쪽에 그 노사모 이런 그랬을 수 좌파들을 있어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명숙이 그랬을 밀어냈을 거예요. 거다. 그게 이렇게 이번 총선 말고 그전 그러니까 총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수경 공천하려고 그 사람을 뭐 공천 안 준 건데. 이제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제 고발다 고소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유재만은 그렇게 물 먹었는데 이때 최동욱이 2013년에 하는 거 보니까 국정원 댓글에 관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본사에 불특정 다수 수만 개 아이디의 IP 접속 기록을 내놓으라고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신청하겠다 그러더라고. 아니 특정되지 않은 수만 개 아이디의 IP 접속 기록을 미국이 줄 수가 없죠. 국제적 회사가 아니 줄 우리 수가 없죠. 같으면 주겠냐고. 그러면 근데 그거가 네. 이제 이 인간이 그걸 신청을 못하고 쫓겨났어요.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걸 미국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거절을 할 의사를 밝히고 그걸 미 법무성이 한국 정부에 못 준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 미디어에 미친 것들이 또 온갖 이제 다 이제 지면을 처발르고 화면을 처발라 갖고 또 반미 감정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검찰총장 최동욱이가 유재만이 수법을 유재만은 불과 검찰 사과장이었고 이건 검찰총장이 처벌리니까 이거는 정부를 무너뜨리는 천벽이 되겠다 이 인간이. 그래갖고 전 그때 이묘인인지 그 이쁜 여자에 관한 스토리는 몰랐어. 아 혼외자의 주인공. 그걸 그때 스토리가 없을 때요. 이뻐요? 이쁘니까 혼외자도 없겠지. 그럼 얼굴이 안 되는데 혼외자도 아니 근데 없겠어요? 사람들은 다 제 눈에 안경이기 때문에 뭐 꼭 이쁘다고 할 수는 없죠. 완전 이쁠 거라고 로망을 좀 품어요. 아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동지들 모아가지고 1인 시위밖에 못해요. 대검 진짜 아픈. 텐트 친 데는 대검 건너편이고 네, 요새. 네, 네. 대검 1인 시위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10m야. 그러니까 방송 장비만 공용으로 쓰고 발전기랑 10m 간격으로 여름이었어요. 비닐 덮고 비박을 한 거야 한 달을. 길바닥에서. 아 비부학이라 그러죠, 비부학. 그러니까 노숙. 그러니까 노숙자가 이제 강남 그 서초동 향나무 사거리에 노숙자 4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4명, 5명. 그거 드러낸다고 야, 검찰총장이 빽 좋대. 집 달리가 1000명이 와요. 1000명이 왔어요? 어. 4명 4명은 못 드러내니까 뒤에 앰프랑 발전기 드러낸다고. 그래갖고 집 달리. 집 달리가 1000명이 오고 닭장차가 오고요. 4명 드러내고 그런다고 전투경찰, 기동경찰. 젊은 애들이 한 500명 왔지. 그냥 1500명이 딱 에워싸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난 몰랐네 그걸. 몰랐죠. 아, 2013년. 미안합니다. 미안할 거 없어. 세상 그런 거 나 그때 몰라. 재판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강파른 동지들이 있어갖고 신나 붙고 타 죽으려고 신나를 부었다고, 진짜로.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터를 그 무술경관이 순식간에 제압하더만 라이터 딱 치니까 라이터 날아갈 거 아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깨구락지처럼 해갖고 이제 바닥에 패대기 쳤지. 그러고 나서는 누구를? 불 지른다는 그러니까 타 죽겠다는 누구? 동지예요. 내 동지. 그때 뛰던 친구들은 다 열혈이죠. 몸도 많이 상했고. 근데 그래가지고 무섭다. 그런 다음에는 집달리들 그렇게는 안 보냈어요. 한번 그 사건 나고. 근데 그때 조선일보가 최동욱 그 이묘인 혼외자를 밝혀주면서 몰아가주니까 이 비박 같은 사람들이 야, 그때만 해도 진짜 내가 방상훈 사장이었으면 진짜 뽀뽀해줬다. 프렌치 키스로 아주 딥 뽀뽀해줬다. 나 징그러워서 내 뽀뽀 안 받겠지만 그렇게 이뻤어. 방상훈. 그때는 이뻤어. 그때는 조선일보가 그래도 좀 많은 이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던 시절이죠. 박수 받았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출범하자마자 최대의 암초였어요. 그때 갔으면요. 그때 검찰총장이 반미 감정 불지르고 그랬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때는 이 정부를 구하는데 1등 공신해. 그 사건에 관해서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마탱이가 가더니 뭐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언론 폭동 찌라시가 됐는데 얼마나 뻔뻔한 찌라시냐 아시잖아요. 엊그저께 뭐 나왔잖아. 조선일보에. 아 그거 뭐 수십 개의 그 허위 사실들 진실은 이거다 하고 이제 내긴 냈는데 자기 건 없어.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없고 없어. 다른 신문이 한 것만 있어. 네 그리고 이런 보도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 자성하는 거라든지 또는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이건 국민을 졸로 보는 거지.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뭐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이 자기 그 옛날 주필 송희영이부터 구속 수사하세요라고 사고를 내세요. 사고. 일면 배꼽에 저희 전 주필 송희영이부터 구속 수사해 주세요. 그래야 국가 기강이 있습니다. 이거를 방상훈이 직접 방상훈 이름으로 사주 이름으로 사고를 내야 된다고. 그러기 전에 조선일보는 저기 뭐야 콩으로 매줄 쓴다고도 압니다. 그게 완전히 선동 찌라시 돼버렸어요. 저는 그 송희영 주필의 그 구속과 그다음에 LCT 사건과 그럼요. 오병우와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지금 언론이 품고 있는 말하자면 그 비밀의 상자가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있을 거라고 봐요. 중앙일보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에너지 워터. 문자, 어? 에너지 워터. 에너지 워터. 그러니까 뭐 먹으면 건강 좋아진다는 물이 옛날에 코스닥 광풍 불 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코스닥을 간 거야. 아마 백도어 리스팅 했을 거라고. 코스닥 갔던가 장외 등록이든가 하는 상태인데 그걸 이 홍석현 회장이 그 주가 띄운다고 거기에 투자해놓고 중앙일보가 그걸 기사로 다뤘다니까요. 그래갖고 주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 사기꾼 물. 그래가지고 그때 주요 주주가 홍석현 뭐 그 아들 뭐 홍정동가 누군가 그 아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벤처 주가 올려갖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상속세 피하려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개미들의 무덤이었어요. 에너지워터가. 유명한 사건이 2000년대 초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피해봤죠. 개미들이. 거기 돈 대고 그냥 날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중동이라는 데가 조선은 자기 회사의 거의 사주급에 해당하는 초대형 주필을 감옥을 안 보내고 뒤로 실실 빼돌리면서 엉뚱한 선동질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 빼돌렸다고 봐요. 조선이 압력을 넣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거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주필이 이렇게 못난 놈이었군요. 제발 구속 수사에서 엄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사주가 직접 사고를 내지 않으면 빼돌린 거다 이거 제 기준에선. 여러분 적극적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히 무서워서 어떻게 건드리겠냐고. 검찰도 그 앞에서 벌벌 떠는데. 언론사 앞에서 왜 벌벌 떠는 줄 아세요? 왜요? 그리고 일반인이 왜 검찰 앞에서 벌벌 떠는 줄 아세요? 철없는 사람들이 저보고서 뭐 국회의원 하라 그런다. 이 미친 소리. 최동욱이를 날릴 때 칼을 뽑았던 놈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김수남 이영렬을 공격했고 이번에 박영수 특검의 고발에 칼을 뽑은 놈. 이런 놈은요 절대로 공직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게 마피아적 성격이 있다고요. 조폭적 성격이 있어요. 조폭 애들이 어때요? 야 그래 동욱이 잘못했어. 근데 왜 네가 치냐? 우리가 봐야지 손을. 우리 식구 안의 문제인데 왜 바깥에 네가 문제 삼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언론도 그 근성이다. 그 일본 말로 곤조가 있어요. 저도 언론사에 있어 봤잖아요. 2년을. 그러니까 송영이가 문제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처리해야지 바깥에서 건드리지 마 얘. 그런 게 참 심해 우리나라는. 그 권력기관에 그 곤조통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 검찰이 만약에 검사가 칼 뽑고서 송영이 구속시켰어? 그럼 그 친구는 살생부 올라가는 거예요. 조선일보 살생부에. 5년 후에 본다고. 10년 후에 보고. 제가 최동욱이 날릴 때 칼 뽑은 게 2013년이지만 그런 권부에 대해서 칼을 겨누면 그 딱지는 평생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조직은 일종의 마피아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성향에 관해서는
그 마피아적 근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분야에 관해선. 대한민국의 여러 언론들이 다 그럴 그럼요. 것이다라고 그 언론 보는 거죠. 언론 건조통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MBC를 야3당이 패겠다고 잘려들었잖아요. 그랬다가 깨갱했잖아. 물론 야3당이 손잡고 패면 패요. MBC를. 그러나 거기서 원한을 품은 기자들이 남아있다고요. 그게 5년, 10년, 혹은 3년 지나서 그때 종땜했던 정치인들 손 본다고 걸리면. 뭐 그건 그럴 만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건조통이 이게 좋게 작용하면 직업의식이고 나쁘게 작용하면 완전히 깡패 특권 건조통이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조선일보 송희영 예. 그 주필이 어떻게 했는지 이 얘기를 제가 쭉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이제. 네네. 조심할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송영 씨가 그 젊은 기자 시절부터 위에 그 선배들을 정말 딜이 그리고 까고 아래다가 아래 애들 부추겼는지 어쩌는지 아래 애들 사이에 뭐 송사모가 만들어지고 난 송살인 줄 알았어. 송사모예요. 송사모. 송희영을 그죠? 사랑하는 그 동료들의 모임 뭐 이런 거를 한 송사기 하면 되네. 송희영을 사랑하는 기레기 모임. 근데 그게 그거지 뭐 사실은. 근데 그 송희영 씨 때문에 조선일보 발전에 공이 컸던 많은 분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랬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 뉴데일리에 주로 계시는 분들. 몰라 난. 네. 나 뉴데일리요. 나 내 앞에서 말씀 조심해. 네. 아니 그 뉴데일리가 만들어질 때의 주역이셨던 분들 또 뭐 지금 뭐 그 논평가로서 칼럼니스트로서 명성을 날리고 계시는 몇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조선일보의 그 과거의 명성을 쌓는데 큰 기여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송희영 사단에 의해서 밀려난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그 기사가 나섰어요. 송희영 사단의 골가는 주로 호남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TV조선에 한테 출연한 적 있잖아. TV조선의 핵심 간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유 박 선배 이제 저보다 한두 살 어려요. 박 선배 우리 같은 호남인으로서 어쩌고저쩌고 뭐 송주필에게 속으로 들으면서 야 나는 한국서 살면서 뉴욕 사람처럼 낯설고 뉴욕 가면 한국 사람처럼 낯서는 경계인인데 내 피의 절반이 호남이라고 네가 왜 내 어깨 잡고 호남인 어쩌고저쩌고 이 새끼 웃긴 새끼는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한국서 살면 굉장히 낯설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문화적 충격을 가끔씩 받아요. 하루에 한두 번은. 또 그렇다 그래서 미국 가면 또 문화적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속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란 말이에요. 경계인이라고. 팔자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붙잡고 독특한 캐릭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걸 몰랐던 거지 그분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조선일보 좀 안으로 많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조선일보가 초기에 거의 뭐 이 탄핵 전국에서 총대를 매다시피 하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씩 출구를 찾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출구 안 찾다가 발표 죽죠 이거. 아니 벌써 이미 한 20만 부가 절독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사실 그 와중에 또 지금 그 태극기 그 시민들이 30만 부 더 절독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 망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사실 저도 조선일보 같은 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다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도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자기들이 이제 조금씩 과거의 그 초기에 논조하고 다른 기사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달라지든 안 지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봐요. 상황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치명적 분노와 적의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게 인터넷 검색 쭉 해보세요. 그러면 2000년 이후 거는 안 지워져. 네. 이미 디지타이즈가 돼서 그렇죠. 안 지워져요. 17년. 네, 그러니까 동안에 PC 통신 시대 것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데이터가 안 남아 있는데 이 인터넷 통신이 일반화된 게 2000년경이거든요. 그 이후 거는 안 지워진다고. 그러면 오늘 조선일보가 철 좀 들은 척하고서 좀
뭐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 그래. 사람들이 안 잊어버린다니까. 쟤들 이상한 집단이야라고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는 저는 이제 구호를 이런 구호로 정리된다고 보는데 언론은 파산, 국회는 해산. 진짜로. 그러니까 언론은 이제 태극기 이제 물결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 예측하냐면요. 한편은 절독 운동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고 차단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5대 재벌사 다 그룹사 다 찾아다니고 전경련 가서 작살내고 그렇게 해서 광고를 완전히 목을 졸라버리고. 근데 정경련부터 해산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 이승철이는 왜 버티고 있대? 그거야 뭐 자기 직업이니까 최후까지 사수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주역들이 다 속속 나 탈퇴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래나. 그 재벌 기업들이 내는 보조금으로 정경련이 아니 이승철이는 살았는데. 2월 말까지 그만둔다고 소문 돌던데 오늘도 멀쩡한데. 그 사람이 그래요? 사고 많이 친 사람이에요. 이번에 저기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꼬라지 보세요. 헌재 나와서 꼬라지 보세요. 저는 그 사람 옛날부터 사고 친다고 생각했거든. 왜요?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확인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네. 국회 청문회에서 개싸가지로 발언했잖아요. 헌재에 나와서도 개싸가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 시켜서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 전경련의 핵심 상근 부회장이란 자가 이 크리티컬한 시점에 그런 개싸가지 짓을 한다면 그 이전에 어떤 개싸가지 짓을 했겠나? 능히 지난 10년 동안. 아니 정경련이야말로 과거 정권에서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네. 그 해왔던 과거의 대통령들이 해왔던 온갖 그 기업 압박해서 돈 받아내는 그 행태들의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그 집단인데. 엑스파일을 들고 있는 거지. 엑스파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버틴 거지. 이승철이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이승철이는 기업 출신이 아니잖아. 전경련에서부터 말 조심하세요. 뼈대가 아니 뭘.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 그럴까? 이승철 씨 나 고발해 괜찮아. 당신이랑 한번 대질하자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긴 해. 무서워요 사실 박성현 씨. 뭐가 무서워요? 저같이 양순한 사람이 어딨어. 아닌데. 정말 양같이 순하고 토끼같이 겁이 많은데 무슨 말씀?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언론은 파산을 시켜야 되고 시민들이 이제는 파산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안 보고 광고주 압박하고 국회는 해산시켜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사들의 그 행태, 그 거짓과 왜곡과 조작을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서 절독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언론사를 먹여 살리는 기업들을 당연히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든 압박을 하든 해서 우리 왜 당신들은 이 언론사들이 하는 짓을 모르느냐 항의할 만하잖아요. 아니 그 스케줄에 당연히 잡혀 있어요. 광고를 그래요? 자유본에서 제가 아는 단체에서 스케줄에 잡혀 있어요. 지금 급해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은 요번에 좀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K 최 회장도 그렇고 저기 롯데 누구야? 저기 신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의리가 없는 거예요. 같은 오너급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이쁘게 잘생긴 그 젊은 그 중년의 그 오너가 잡혀 들어갔으면 야 이게 말이 되냐 그걸 지들이 같이 나서서 광고 차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뭘 무서워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왜냐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건데. 삼성의 아니 현대차의 정신에도 그렇고 아니 왜 이렇게 의리가 없냐고. 다 같은 오너급인데 오너 한 명이 부당하게 당했으면 야 이 쌍스러운 것들아 우리는 국제시장 가서 뼈골 빠지게 일하는데 이런 걸로 잡아놔 하고서 네 집안이 같이 나서서 같이 광고를 차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아니면 우리만 아니면 글쎄, 그러니까 된다 이런 이런 보신주의 아닌가? 그러니까 가서 야 니들은 의리도 없냐? 니들이 언론 깡패의 봉이냐? 정 씨는 골변냐? 신 씨는 골변냐? 이렇게 한번 최 씨는 골변냐? 야, 최태원이 너 동생은 사람이라도 불러다가 빠따를 쳤지 너는 언론에 광고권을 깡다고도 없냐 이러고 팔 거라고 우리는 너라고 부르잖아. 왜 너는 명예훼손이 아닌 거거든. 그건 정다운 평화체잖아. 너 최태원 너 신격호 너 정몽구 너
밖에 나가서 뼈골 빠지게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같은 오너급들이 다쳤으면 어깨 걸고 같이 스크럼 짜고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이재용이고 내일은 정몽고고 모레는 최태원이고 이렇게 가나? 근데 그렇게 당하면 자기들한테도 그런 게 올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해야지. 왜 못하는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물한 개구리죠. 근데 다행히 이 사람들 대부분이 기업 경영에 관해서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몽구 씨를 자동차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뛰어난 경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몽구 씨를 보필하는 시민판 쪽 임원들이 대가리가 이게 똥인 거예요. 삼성 이재용을 배필했던 장모, 김모가 대가리가 똥이었던 것처럼. 근데 내가 그러니까 아는 이건 가서 그 임원들 욕할 거 없이 그냥 정몽구 너 나와봐, 최태원 너 나와봐 하고서 가서 좀 지질라고. 아 내가 못 지를 게 뭐 뭐 있어. 나온다고 나오지도 않는데 아, 뭘 그렇게 가서 망신 좀 약속을. 줘야지. 그러면 쪽팔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글로벌 기업으로 가려고 해서 밤잠도 안 자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사업하는데 왜 저런 저 길거리에서 굴러먹은 박사연이 같은 놈한테까지 너 소리 들어야 되냐. 쪽팔리면 그 다음에 분발심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우리 박성현 그 백모 선생의 그 투쟁 정신을 제가 높이 삽니다. 예, 근데 예, 가까이 오로지- 하시면 다쳐. 여기까지만 아니 하세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까이는 못 가고요. 무서워서 못 가고. 하여튼 오로지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 정신을 발휘하시는 거에 아니 대해서 그게 성질대로 사는 거지. 네, 경의를 표하면서 근데 그 언론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 그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다른 매체들도 슬금슬금 조금씩 이 논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그 종편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도 뭐 무슨 뭐 특검이 좀 잘못한 게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이제 생겼어요. 10만 원 생계형. 아 생계형. 생계형 평론가. 이들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난 뭐 그 우연히 한번 본 거지만 요새 종편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근데 말들은 이제 조금씩 변한 것 같은데 우리가 파고 들어가 네. 보면 얼마 전에 그 PD 수첩이 뭐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비교하면서 하는 것도 교묘하게 편파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여전히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에 모인 군중의 수를 그야말로 왜곡하는 거죠. 계속 거짓말하는 거지 그냥 거짓말.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거 인정하는 순간 깨갱하고 엎드려야 되니까. 아니 엎드리는데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한꺼번에 그러니까 엎드려야 되니까. 기자들이 머리가 엄청 나쁜 게 그거를 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SNS라는 엄청난 이 대중적인 그 소통 수단이 있는데 근데 이게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게 거지. 아니라 자기가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세계가 있다고. 그게 적응 과정인 거라고. 아니 깨지는 이미 해놓은 게 있어서 갑자기 확 돌리거나 그렇지 못하는 거야. 이게 네. 이게 머리 회전이요. 이제 지금 한꺼번에 자기들이 안 죽을 돌아가는 거죠. 거로 생각을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 뇌수는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의 세계가 굉장히 강해요. 저 같은 경우 아까 종편 얘기 나왔지만 사실은 내가 MBC 백토 하다가 생방 중에 사람 팰 뻔했다니까요. 진짜로. 그 왜 그러냐면 나 안 실명 뺐죠? 걸어놨게. 안 뺐죠? 그건 잘했어, 증거가 남아 잘했어. 있으니까 실명 네. 걸어놨게. 우리가 폭력은 안 그 됩니다. 저기 네. 저기 뭐야 누구지? 저기 김정일이 방북해가지고 그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평소 북한 좀 많이 옹호하는 북한학자 있어 김근식이라고. 아 저기 경남대 북한학과. 경남 전북대인가 그럴 걸. 경남대인가? 아니 경남대예요. 근데 경남대가 김근식이가 그 북한학과가 유명합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5년 후배요. 근데 아는 사이는 아니고. 아니 그래도 선배님은 무서운 거지. 아니 근데 재밌어. 남자들은 그 선후배가 근데 무섭잖아. 재밌더라고. 내가 그 전에 한 1년 전쯤에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 그 북한학 전공한 후배 중에 괜찮은 애가 누구야?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근식이가 겉으로는 친북인 것 같아도 애가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누가, 나보고 너 알만한 사람이 그랬어. 난 그래서 아니 그 사람 방송하는 거 보면 완전 친북인데. 글쎄, 내가 그래서 순진해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괜찮은 구석이 있나 보다 했어. 그래 백토에서 마주친 거야. 네. MBC 백토에서. 그 내 딴에는 백분 토론. 백분 토론에서 마주쳐갖고 이제 내 딴에는 저게 괜찮은 구석이 있는 친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토론 와중에
생방인데 네. 나 그때 종편 가끔 불려나갈 때요. 우리 저기 종편 수준으로 말하지 맙시다 이래. 대놓고. 생방 중에 그 속으로 야 지금 내가 저 새끼를 마이크 뽑아버리고 저 테이블 건너뛰어서 대가리를 테이블에 쳐박고서 좀 고상한 표현 좀 써서 좀 얘기 좀 목을 반쯤 해봐요. 졸라서 거의 목배를 분질러뜨려 말여 그 생각하느라고 토론을 못했다니까. 그게 근식이 토론의 전략이었나 아니 보다. 김 교수 네. 내가 정확히 표현할게. 당신 말이야. 나 같은 유형의 사람 그렇게 다뤄도 큰일 나. 그렇게 그리고 당신 얘기했어요? 아니 이제 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당신 앞으로 지금 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저기 뭐야 밥집이나 술집에서 나 마주치면 바로 도망가도록 해. 아니 문제는 그때 진짜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뒤끝을 보이면 아니 되나? 뒤끝 아니야. 이건 난 김근식이는 시부책에 들어있어. 나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시부책까지. 근데 그 그때 김근식 씨는 아니 그건 북한 문제만 나오면 어떤 북한이 나는- 사고치거나 이러면 나와가지고 나는 김일성을 찬양했던 방송을- 김정은을 섬기던 김정일이를 뭐 섬기던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백토 과정에서 종편 뭐 평론가 수준에 웃자고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생방 중에 이거는 대가를 좀 치러야지. 그냥 못 넘어가죠. 근데 다시 말하자면 돌이켜보면 김근식이가 옳은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종편 평론가들이 아까 그 얘기했잖아. 태연하게 말 바꿔서 또 거짓말하는 거 보면 그 김근식이가 말한 게 저런가 그 보다. 종편의 평론가들은 제가 보면 분위기가 바뀌면 태도가 확 바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평론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그래요. 지식층이. 그래서 이 모양인 거야. 정말 가장 놀라운 것은 뭐 미디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좀 튀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조인이 수천 명이에요. 변호사도 뭐 수천이 넘을걸요. 수천 명인데 지금 이 그 과정부터 진행부터 아니 원천적으로 이게 위헌적이고 불법이고 과정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탄핵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 줌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이 20명이 안 돼, 20명이. 그들은 도대체 법을 뭐로 배운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걸 언론이 또 부추기는 거지. 제가 말씀하세요. 좀 고상한 얘기 드릴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의 정직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진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 태도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intellectual integrity라 그러는데 이게 서양에서는 대개 르네상스 종교개혁 때부터 주목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15세기, 16세기부터 주목을 받아서 19세기 말에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한 300년 걸리는 굉장히 힘든 미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모세오경 때부터 있지만 이게 머리가 정직해야 된다.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그거를 판단하는 걸 너의 이해관계랑 충돌될 때 진실과 거짓을 먼저 둬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현대 문명이 싹 트고 나서 400년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번 태극기 혁명, 태극기 물결이 이거를 만들어내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현대 문명에 들어선 지 몇 년 됩니까? 끌려 들어온 걸로 계산해도 1860년대로 치면 불과 150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비분관계하지 마세요. 서양에서도 이거 굉장히 오래 시간 걸렸어요. 비분관계해도 무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분관계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태극기 물결을 보시면서 이 전문 지식층들, 그 의사든 변호사든 뭐 고급 관료든 엔지니어든 교수든 교사든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입장과 달리 그것은 그것대로 일단 묻어놓고 진실과 거짓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태도. 그 태도가 뿌리 박지 않으면 이런 태극기 혁명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법조인은 법조인대로, 언론사는- 언론은 맞아요. 언론대로, 맞아요. 그렇죠? 또 언론사 오너든 기자든 그 박주신 자기 박원순 입장에서. 건 같은 경우는 의사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엇이 진실이냐, 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그다음에 아니 그 법조인들도 있잖아요. 평생 해온 게 그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는 일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이게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 언론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이 언론은 뭐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얘들은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막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전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조작을 끼워 넣으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 허접 쓰레기를 비싸게 팔고 그럼요. 괜찮은 거 맞지. 조금 싸게 팔면서 사실은 허접 쓰레기가 더 많은데 그걸로 자기들이 바르게 물건 판다고 속이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저는 이거 탄핵 난동이라고 부르는데 탄핵 난동의 폭도는 두 명이잖아요. 하나는 언론이고 하나는 국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손을 봐야 돼요. 결국은 손을 봐야 돼요. 반드시 손을 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언론은 파산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방상훈이나 홍석현이나 네이버 이혜진이나 그 조선의 김재호한테 안겨줘야 될 운명은 파산이에요. 그리고 국회는 해산시켜야 되고. 그건 뭐 아마 지금 태극기 집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사고방식과 프레임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가 아니라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통일을 열렬하게 원하는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또 자유민주 공화국의 공화국으로서의 질서와 원칙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앞장서서 끌고 물꼬를 터줘야 돼요. 그래서 노도와 같은 경류, 노도와 같은 용암의 덩어리가 돼서 휩쓸어 버리도록 그 물꼬를 앞장서서 터버려야 된다고요. 첫 번째 손을 봐야 될 게 언론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클로징 하세요. 클로징 하기가 싫은데. 열받아 있어서 좀 더 떠들면 안 될까? 뭐 그러시든가. 예, 오늘도 또 두서없이 미디어 까까라는 맛있는 캔디를 또 이렇게 씹어서 먹어봤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